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 음력 5월에 태어난 남자분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8년, 원숭이띠, 무신년, 그 다음 음력 5월, 무오월, 그 다음에 개축일 임술시에 태어난 남자분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정보보호상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초년기에 사니까 초년기에 죽을 사니까 아주 초년기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마음고생도 심했고 하지만은 이제 이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 배우자, 아들, 딸 자리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정관, 정인, 정관, 발음간지, 그다음 정인, 기인의 도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인데, 이제 이분의 인생 하이라이트는 40부터 60까지 관대, 조선시대 허리에 차는 관대, 어떤 명예운, 사회적인 관운,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0부터 60까지가,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누구나 이제 다 이제 그 시가 되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중년기에 예를 들어 살아든가 병이 되면, 아주 인생의 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맛보거나 아니면 병용이 되면 정말 어떤 아주 육체적으로 정말 어떤 병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중년기의 관대 운이기 때문에 아주 중년기에 이제 꽃이 활짝 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중에서 이 일주가 해석의, 특히 일간이 해석의 뿌리가 되게 되는데, 일주가, 남성이지만 음기운으로서 아주 몸에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그런 기운이 많이 흐르고, 그 다음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있게 되게 되면서 아주 애처가 타입입니다. 애처가 타입이고. 배우자 자리에 이제 남자 여자가 그걸 불문하고 하여튼 식성이라든가 재성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다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현모양처, 남자는 애처가.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오게 되면 하여튼 남자는 어떤 모성애를 느끼는 이제 그런 여성을 원하게 되고, 이제 여성은 어떤 부성애를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남성상을 원하게 된다. 이제 보통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네 기둥 사주에서 이제 그 다음 8개 팔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팔자를 사람은 사계절 바람이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바람의 기운을 타고나는 게 그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목, 화, 토, 금, 수. 이분은 아주 토기운이 강합니다. 흙기운. 흙기는 마무리, 이제 허리,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흙에서 이제 재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보통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을 보는 토기운을 보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토기운, 그 다음에 흙기운이 강하고, 재물운이 강하고, 이것이 후천적으로 관우과 연관이 되게 되면서, 토기운이 식성, 재성과 관계되면 땅을 사두는 게 좋고, 토기운이 관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명예운이라든가 관운, 이걸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농수사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그걸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이라든가 어떤 금융계통, 재물을 모으는 정권이라든가 금융계통의 지인장이라든가 이제 관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성gin할 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사주고, 이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토기운은 흙만 있으면 안 되고, 저수지에 이제
이제 흙담으로 이루어진 저수지, 이제 물이 고여야지만 어떤 제기능을 할 수가 있듯이, 이런 어떤 흙에, 물이 고여야지만 어떤 재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흙기운도 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수기운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저수지 속에 평온하게 또 이제 재물이 차근차근 이제 모여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운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은 뛰어난데, 후천적으로 장사라든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벌 수 있는, 이제 벌 수 있는 식성은 빵이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흙도 많고, 흙에 고인 물도 많고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을 보고 많이 타고났는데, 후천적으로 식성이 약하고 재성, 사업, 투자, 생산, 재성이 약하게 되게 됨으로써 큰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장사, 이런 것은 이분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돈을 버느냐? 토기운이 이제 관운이고, 그 다음에 토기운이 받쳐져가지고 금기운이 인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나이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벌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띠는 어떤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는 신자진 삼합해가지고 찌띠하고 용띠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찌띠하고 용띠가 많으면 이제 일이 잘 풀릴 수가 있고, 많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많은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숭이띠는 그 다음에 호랑이띠하고는 상충입니다. 이제 상충인데, 상충이면서도 또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신자진 합의를 해가지고 늘 그렇게 늘 어떤 좋게 지내는 것만 아니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기듯이 또 하여튼, 또 아니면 형님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늘 봐주고 하다가 이렇게 서로 공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합은 좋고, 그 다음에 상충하는 것은 어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꼭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10년마다 대운이 변해가는데, 이제 이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단으로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5세, 15세, 30, 그 다음 25세, 35세, 45세. 저 같은 경우는 45세부터 54세까지가 완전히 죽을 사의, 대운이었었는데, 이게 도사가 되거나 죽을 사의 대운이었었는데, 저는 도사도 못하고, 돌도사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45세부터 54세까지 죽을 사의 운이었는데,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듯이 그냥 도사도 못하고, 도사가 되든지 죽든지 그런 운이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도사도 못하고 돌도사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은 듯이 살아간다는, 이 말로, 이렇게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8세, 18세, 28세, 38세, 48세,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러니까 올해 2017년 닭띠해가, 이제는 50살이 되겠는데, 48세부터 57세까지가 대운이 비견의 제왕입니다.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친구, 동료, 상사, 후배들과의 이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견의 제왕이라고 하는,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돈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돈이 없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기운이 마음껏 100% 발산되는 그 시기가 이 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백수가 되더라도, 일단 사주풀이의 해석으로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견의 제왕이니까, 이제 이때는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구속하거나 통제하거나 이제 간섭하는 이런 어떤 기운을 다 물리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꿈을 펼치거나, 또 아니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뭐 여러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아주 강력한 자기 기운을 내가지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정말 제왕처럼 살아가는. 물론 이 시기에 뭐, 돈이 많으면 더 좋지만, 돈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는데, 58세부터 67세까지가 이번은 상관의 근록이니, 상관은, 식성의 변형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강한 기운을 이렇게 베풀거나 투자하거나 발산한다는 말입니다. 상관은 또, 자기 끼를 마음대로 발산하게 됨으로써, 관성을 상하게 된다. 아주 타고난 관운, 관운은 또 이렇게 아주 고생 끝에 당한 뒤에 이제 그렇게 사회적 명예운을 쟁취하는 그런 운인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관성은 어떤 통제하는 운이고, 그다음 상관은 자기 기운이 아주 100% 끼가 발산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자유분방에 살아가는 그런 끼가 발산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관성 통제, 관성으로서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해가지고, 관운은 이 시기에 타고난, 많은 관운을 타고났는데, 이제 이 시기는 58세부터 67세까지는 타고난 자기 끼에, 남과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만이 타고났던 그런 장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러한 기운이 발산되게 됨으로써, 글로, 복록이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58세부터 67세까지가 이분은 돈이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맞고, 사업 안 맞고, 전문직이 자격지정 그건 좋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타고난 끼라든가 재주, 그러니까 능력, 특기, 이걸로 인해가지고 58세부터 67세까지, 돈이 이렇게, 이제 근록이니까, 모여들게 되는 그런 대운이니까, 대운 자체는 아주, 노년기로 갈수록 잘 타고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행으로 보자면, 남자는 재성이 배우자운이고, 관성이 자식운인데, 여자는, 관성이 배우자운이고, 그 다음에 식성이 자식운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재성이 한 명으로서 첫사랑에 결혼하는 운이고, 관성이 넷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이 자식이 4명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운이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 초년기 정관, 그 다음에 장년기 관성, 그 다음에 중년기 관성, 그 다음에 노년기 관성 해가지고, 원래는 이분은 아주 공직자의 삶을 공직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아주 좋았을 그런 운입니다, 사실은. 공직자의 운을 이제 타고나니까 아주 좋은 운인데, 현재는, 하여튼 운 자체가 관성이 계속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아주 이제 좋았겠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화 토금 중에서 목기운이 빠져있게 되게 되면서 오행이 골고루 어디 막힘없이 돌아야지만 이제 운이 그렇게 이제 풀려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목기운, 뭔가 이렇게 봄기운, 어떤 나무기운, 화초기운, 봄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피어나게 되는 어떤 어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동경 호기심,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색깔로는 푸른색, 그다음 맛으로는 시다, 새로 뭔가 이렇게 풀이 돋아나고 이렇게 만물이 솟아나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봄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봄기운을 못 타고났기 때문에 신맛, 시끄러운 맛, 귤, 레몬, 그 다음에 유자라든가 어떤 오렌지 주스, 시끄러운 식초맛, 이런 것에 약할 수가 있는데,
목균을 못 타고난 사람이 예를 들어 식초라든가 어떤 그 오렌지 주스라든가 이런 걸 잘 마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없는 균이 보충되게 되면서 일이 잘 풀려진 겁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못 타고난 기운에 대해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기운을 못 타고났기 때문에 그 기운을 대표하는 어떤 맛이라든가 색깔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거부감이라든가 어떤 그 약함을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목 기운을 보충하게 되면 나무라든가 어떤 나물도 그 푸른 아주 싱싱한 뭐 시금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푸른 채소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거 그다음에 귤 레몬 주스 그 다음에 그 푸른 잔디를 바르는 골프를 쳐도 좋고 그 다음에 집에 화초를 많이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은 그 푸른색이라든가 또 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그 흰색은 아주 금기운, 이제 가을 기운에 이제 끊고 맺고 하얗게 정리한돼 가지고 보통 흰색은 가을색을 나타내지만은 봄도 하얗게 하얀 바탕에서 새로 피어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 푸른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서 이제 대표된다고 상징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 계통이라든가 흰색 계통의 옷을 즐겨 입고, 동쪽으로 많이 놀러 가고, 시끄러운 거, 천년식초, 이런 것을 물처럼 마시게 되면 운이 활짝 피게 됩니다. 정말 시작하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모든 음식은 이제 부패하거나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발효가 되게 되는데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새롭게 시작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거. 술이라든가 식초라든가 뭔가 이렇게 발효돼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다 맛이 거의 다, 물론 어떤 단백질은 발효가 되면 궁금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은 보통 어떤 뭐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보통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말은 신맛이죠, 신맛. 새롭게 시작하는 말은 신맛, 시끄러운 맛이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맛은 뭔가 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상징하는 맛. 봄은 또 이제 바라봄이죠. 바라봄. 눈과 관계돼요, 눈.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맛이 시력 개선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실 같은 경우는 시고 뜰고, 쓴맛의 대표적인 어떤 매실 같은 것도 신맛이 봄을 상징하고 보는 것은 눈이고, 눈은 시력을 개선하는 데 어떤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시끄러운 맛을 많이 먹어야지만 인생이 확 풀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기운도 약하기 때문에 쓴맛, 무껍데기라든가 쓴맛이라든가 특히 이제 목화기운, 매실 장아지, 매실청, 그 다음에 매실 뭐 주스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수산부 장관까지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 정권 금융신임자까지도, 그 다음에 배우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목기운이 약합니다. 목기운은 봄은 봄기운이 되면 뭔가 만물이 새롭게 맨 처음으로 이렇게 소생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계절인데 우리 오장육부로 오자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으로 해독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 간담입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약한 사람은 간담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거의 술고래인데 왜 그러느냐면 뿌리가 강하고 그리고 평소에 헛개나무를 많이 즐겨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헛개나무가 술 알코올 기운을 완전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이제 아주 좋은 약초를 이제 나타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이제 헛개나무 이제 다리물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걸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목기운 자체는 약한데 아주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즐겁게 마시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 나물, 싱싱한, 푸른 채소, 청록색, 채소를 평소에 많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말로. 그래가지고, 토기운은 강한데 목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게 되면서
그 강한 토기운을 제어할 기운이 없어요. 제어할 기운이. 이제 적당히 밀고 당기고 제어가 돼야지만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극적 운동으로서 이렇게 모든 존재가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목국토, 토기운은 많은데 목기운이 너무 없게 되게 되면서 한쪽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채소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올해 운은 작년에 2016년 정제사였고 아주 이 작년과 올해는 재물운은 게 있는데, 먹고 살만한 재물운은 있는데, 작년이 아주 12년 운으로 보자면 아주 인생의 바닥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해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작년보다는 낫고, 이제 올해는 또 횡재운이 있고, 하니까, 작년이 12년 주기로 봐가지고, 작년이, 하나의 어떤 12주기로 봐가지고 인생의 어떤 바닥이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사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사후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전부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생의 문제만 풀이를 하게 되는 단면적인 그런 해석의 방식에서 과거 전생의 문제라든가 죽고 나서 내생의 문제라든가 후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사주풀이 자체가 아주 올바른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사주팔자가 일단 구라라고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해석적 방법을 모색해보는 재풀이 방식을 메타 사주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잘 맞추고 이래가지고 메타는 한참 높다는 말인데, 메타 사주풀이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후의 문제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부드럽게 이어져가지고, 입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풀이가 메타 사주풀이여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전생의 문제는 계속 또 전생과 전전생, 전전전생 해가지고 계속 끝없이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해놨던 무한소부의 문제와 같이, 최초의 문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A라는 문제를 만들어졌다. 그러면 A라는 문제는 B라는 문제를 만들어졌다. B라는 문제는 C라는 문제를 계속 끝없이 가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바닥의 그 순간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만물이 변해가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이 이어지기 변할 밖에 없고, 만물이 이어지기 변할 수밖에 없다면, 둥근운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둥근운 정점과 저점 바닥이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까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바닥을 치고 반전되는 순간이 됩니다. 어떤 물질로 구성되었을까? 한순간에는 완전 바닥을 치고 반전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어떤 물질로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주 자체의 존재의 문제는 특정한 모든 물질은 특정한 재료로 근원적인 물질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을 구성하고 있는 둥근원들의 디지털 일과형의 청력과 조합의 배열에 의해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런 형식으로서 늘 만물의 존재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전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형성으로서 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꽃으로, 돌로, 바퀴벌레로, 쥐로, 호랑이로 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태어날 수 있는데, 자기 시대 정신에 맞는 그 형상으로서,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형상으로서 좀 더, 원하는 삶으로서 좀 더, 짧게 유지를 하느냐, 그 다음 길게 유지를 하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희대 정신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면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대상으로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짧은 삶으로서 어떤 삶을 마감을 하게 되고 희대 정신에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회적 깨달음의 대중화라든가 이제 그런 뭐 희대 정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하나 예를 들자면 사회적 깨달음의 대중화라고 한다면 그 시대 정신에 맞게끔 살아갔던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더라도 바퀴벌레의 삶을 빨리 마감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가 원했던 뭐 예를 들어 예술가의 삶이라든가 어떤 뭐 교수 학자의 삶이라든가 이런 삶은 또 길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를 두고 계속 순환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전생의 문제는 그 차등 순환의 어떤 법칙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분의 전생은 그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초년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생을 한번 유출해 보자면 그 정관 정인의 사이였으니까 이제 이분은 아주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어떤 뭔가 만들어가 어떤 기인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이제 억울하게 어떤 모함하고 살아가는 어떤 발명가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후생 내생의 문제는 만물이 변화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변화를 해 나간다는 만물은 변한다는 이 생각 자체도 변해버리게 되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어떤 긍정이 되게 되지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되게 됩니다. 불변을 변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변화를 해 나가다. 그러니까 시점에서 쭉 돌고 돌아가지고 종점으로 돌아오게 되듯이. 그러니까 어린애가 계속 초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은 어린애와 같은 비슷한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모습 자체는 다르지만은 행동은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비슷한 형태로 종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물은 변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변해버리게 되면 어떤 변화 플러스 불변이기 때문에 이제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만물은 변화 과정을 저장하면서 변화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삶은 행위를 저장하면서 죽음을 가는 여정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된 행위가 다시 되살아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이분의 내생은 이분의 내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인데 노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사후에 또 이렇게 생과 사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일곱자 이런 무직 인생일제 지킨다. 일이 항상 안 풀리고 뭔가 꼬인다고 생각할 때는 홍길동의 경우에 동길기롱 홍길동이 가지고 이런 부적을 빠르게 마음속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맑고 강한 기운이 몸속에 정말 정기적인 감흥, 짜릿한 감흥이 이제 그런 어떤 기운 덩어리라든가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정말 다른 걸 다 구라라 하더라도 이런 부주를 통해 느끼게 되는 정기적 감흥이라든가 어떤 이것은 짜릿한 감흥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100%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이 안 풀릴 때는 이런 부적을 외우면서 많은 그런 어떤 분들을 슬그럽게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